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방송 시작하기 전에 꼭 이거를 테스트 해봐야 될 것 같아. 아, 나 혼자서 떠들다가 마이크 꺼져 있었던 적이 벌써 2번이나 있어가지고. 자, 맞다. 오늘도 디스코드를 안 켤 뻔했군요. 디스코드 켭시다. 오케이. 디스코드는 진짜 매번 까먹는데 그걸 내가 옆에다가 적어놨어. 진짜 많이 까먹어서. 자, 오늘은 방제대로 오랜만에 한별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별, 제 이제 방송만 시청하셨던 분들은 한별을 모를 텐데, 제가 연재 중인 소설입니다. 뭐 이게 정식으로 어디서 연재되고 이런 건 아니고, 어디, 네이버 웹소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블로그에서 혼자 주기적으로 올리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시즌으로 이렇게 연재가 돼요.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그런데 그때 3기가 끝나고 4기를 준비 중일 때 그 이런 약간 잡담? 한별에 대한 잡담을 했었는데 5기 시작하는 김에도 한번 잠깐만 마이크 소리가 작다고? 왜 작지? 200이나 키워놨는데? 이상하다. 근데 나 저번에도 많이 켜는 작다고 그래갖고 잠 조금 더 키웠는데 어떠신가요?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이 마이크가 소리를 약간 크게 잡지를 못하나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밑에 오빠가 좀 아직 작아요? 조금만 더 할까? 나 저번에 팍 올렸다가 너무 커요 이랬던 적이 있어가지고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어떠신가요? 300 정도 올렸거든요. 근데 진짜 내가 들어도 약간 좀 작긴 한 것 같더라. 이게 뭔가 다른 사람이 하는 거랑 게 똑같은 그 정상적인 그 소리 크기를 해도 이상하게 내가 하면 작아져. 내 목소리가 작은가? 더 크게 말해볼까? 근데 내 목소리가 작은 것 같진 않은데. 그래서 내가 작은 목소리는 아니지 않나. 좋습니다. 일단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거는 한별을 모르면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최대한 좀 유입들, 한별 유입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끔 잘 정리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또 오늘 한별을 몰랐다고 해도 오늘 방송을 보면서 또 이제 재밌겠는데 싶어질 수 있잖아요. 또 익숙한 분이. 자, 기다려보십시오. 화면을 태블릿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태블릿 화면을 여기다가 띄워야 합니다. 자, 솔직히 말해서 무슨 얘기를 할지 준비해오지는 못했고 이제 또 연재가 지금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별 막 그립다 이러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잡다한, 정말 잡다한 그런 정말 잡담 그 자체. 딱히 대단한 떡밥이라든가 그런 게 풀릴 것 같진 않습니다. 대충 내가 오기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이런 걸 좀 얘기하지 않을까. 마우스를 였다가 이렇게 숨기고. 그림 장갑. 이거는 좀 그림 그리시는 분들만 약간 공감할 것 같은데 이게 그림 장갑을 끼고 해야 됩니다. 손이 닿으면은 피부가 닿으면 얘가 펜을 인식해야 되는데 약간 헷갈려 할 수 있어서 나 방금 순간 그 모니터 약간 뒤에 가려져 있었는데 그림 장갑 없어진 줄 알고 깜짝 놀랐어. 물론 여분이 있긴 합니다. 짠. 이렇게 이런 화면으로 방송하는 거 오랜만이죠. 맞다. 잠깐만.
아, 맞다. 나 오늘 방송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자랑할 거 있었는데. 기다려봐요. 아, 나 이거 방금 받아가지고. 이거 봐봐. 아니, 이거 보세요. 한겨울의 별거 지금 2주년이라고 축전을 받았는데, 아니, 너무 대규모, 이거 다 그렸어. 한 명 한 명을. 이거 어떻게 다 그렸, 이게 지금 세계관 오너인 저도 이렇게 단체샷을 못 그렸거든요. 근데 이분이 저번부터 단체샷을 여러 번 그려주셨어. 물론 하나는 이거 여기 이때는 트레이싱 이거 틀이고, 이때도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생으로 이렇게 그려주셨어요. 말이 됩니까? 아니, 이거 몇 명이래? 지금 30명 정도 될 거거든요, 아마? 여기 지금 어르신들 제외라고 했으니까 지금 33명인데 어르신이 4명이니까 아마 29명 정도 그리신 것 같아요. 아닌가? 왜 정확하지가 않다, 숫자가 지금. 나도 대충 세워본 거라. 지금 세워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맞지? 방금도 대충 세서 근데 중간에 뭔가 오차가 있었을 수 있어. 여튼 이게 손그림으로 이렇게 또 그려주셔서 대단하다. 이거 어떻게 그리셨지? 이게 제가 그저께가 그 한겨울의 별거 2주년이었습니다. 제가 연재를 시작한 지 2년이 됐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축전을 주셨습니다. 하루 늦었다고 막 그러셨는데, 아니 근데 이렇게 29명을 그릴 정도면 하루밖에 안 늦은 거면 되게 빨리 그린 것 같은데. 그래서 대단하다. 지금 보면 의상도 이게 기본 의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몇 명 기본 의상인 친구도 있긴 한데, 또 이렇게 몇 명은 의상까지 디자인을 따로 해주셔가지고 진짜 연재할 맛 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또 제가 오늘 이렇게 한겨울의 별꽃 잡담을 떨게 된 게 그냥 4기가 지금 완결이 되고 오기를 준비 중인 시점이어서 한 것도 있고, 마침 이틀 전이 한겨울의 별꽃 2주년이어서 이렇게 된 김에 잡담을 떨어보자 이렇게 된 것도 있습니다. 좋아요. 마우스 치우고. 자, 그래서 대충 뭐 이제 그림판 같은 형식으로 여기다가 짜잘하게 뭐 설명을 해볼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이 안 보셨죠? 내가 저번에 한번 한겨울의 별꽃 얘기를 하긴 했었던 것 같은데, 중간중간 조금씩 했었던 것 같은데, 아마 내 말을 듣고 진짜로 찾아가서 보신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게 또 제가, 이건 약간 나의 실수인 것 같은데, 중간에 갑자기 끼어들어서 보기가 약간 어려운 세계관이에요. 일단 길어. 내가 그랬잖아, 아까 1기부터. 이거 펜이 너무 선명하지 못해. 지금 1기부터 4기까지 아주 완결이 된 게, 보통 한 시즌에 20편에서 30편 정도 하는데, 보통은 30편이고, 이 1기에서 제가 여러 가지로 분량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못해가지고 1기는 좀 분량이 적어요. 어쩌다 보니 회차 수도 적고 그 한 화의 분량도 적고. 근데 뒤로 갈수록 점점 많아지는 느낌이 들어. 의도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뒤로 갈수록 분량이 점점 많아지더라. 이 한 시즌에 들어가는 분량이. 심지어 지금 5기 준비 중이라 했잖아요. 5기는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걸 중간에 끼어들어서 보기가 약간, 이게 속도를 따라가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이게 약간 나의 실수. 이렇게 유입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세계관을 만들어버린 게 약간 실수다. 그래도 보시다 보면 일단 1기를 그래서 내가 잘했다 싶은 건 1기가 좀 부담 없는 느낌이어서, 실제로 짧고 금방금방 그냥 넘어가는 되게 조각글처럼. 그래서 1기는 좀 부담 없이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약간 모든 게 막 다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다가 조금씩 떡밥을 풀어서 이게 이거였구나 하는 약간 그런 식의 소설이거든요. 내가 그런 걸 좋아해서 그래. 제가 그때 한참 3기가 끝나고 완결이 되고 4기를 준비 중인 시점에서 요 사이에 그런 공백 기간이 있잖아. 내가 4기를 쓰는 동안
한 5, 6개월 정도의 이제 소설이 안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동안. 근데 그게 좀, 너무 블로그가 잠잠한가 싶어서 이렇게 그때 방송에서 지금이랑 똑같이 이비스 페인트를 켜고 잡담을 떨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도 되게 비슷한 상황으로 4기가 완결이 되고 어느새 공백 기간이 있는 거야, 5기 사이에. 지금 5기, 제가 일단 이번에는 개요를 다 미리 써놓고 본편을 작성하는 약간 형식으로 써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도전을 해보면서 뭐가 더 편한지. 지금 개요만 썼어요, 개요만. 그 본편을 이제 3천절 이렇게 딱 적은 거는 아직 1화밖에 없고, 개요는 5기 13화까지, 이거 왜 이래? 이게 렉이 좀 걸리네? 5기 13화까지 개요를 썼는데, 이것도 4기랑 비슷하게 30화 정도 완결 예상하고 있습니다. 4기는 의도치 않게 한 편이 더 늘어나서 31화가 됐지만요. 그것도 원래 다 30화 하려고 했던 거란 말이야. 근데 31화가 되었고요. 이것도 어쩌다 보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30화로 완결을 예상하고 있다. 제가 글을 왜 이렇게 갑자기 못 쓰냐면은 저 원래 이렇게 못 쓰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뭐 이상하게 컴퓨터 화면이랑 이렇게 연결하면 약간 렉이 걸리더라. 왜인지는 잘 모르겠어. 반응 속도가 약간 느리다고 할까? 얘가 버거운가 봐. 그래서 살짝 제가 버벅거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쓸 때. 감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여기를 스포하면 안 되기 때문에, 봐봐, 지금도 선이 똑바로 안 그어지잖아. 스포하면 안 되기 때문에 5기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4기 비하인드? 뭐 이런 거를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4기가 완결이 났으니까요. 일단 제가 3기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한비가, 이게 또, 잠깐만, 내가 이렇게 또 한비가 하면 한비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 오한비라고 캐릭터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3기의 주인공은 아니고 주인공의 친구? 느낌으로 조금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데 좀 자주 나오는 그런,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자주 나오지도 않았던 것 같긴 한데, 일단 크게 중요한 캐릭터는 아니지만 자주 얼굴을 비추는 그런 약간 캐였는데요. 3기는 히빌물이에요. 히어로 빌런물이라고. 그래서 약간 히어로 동료? 약간 이런 느낌? 주인공은 히어로인데 그 히어로의 동료 같은 느낌입니다. 그냥 뭐 또 지금 정확히 말할 수 없죠. 얘가 나중에 또 무슨 큰일을 할지 모르지만 일단 3기에서는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은 캐였다. 그래서 이 친구가 원래 좀 사는 집 자식, 금수저까지라고 살짝 애매할 수 있지만, 아닌가? 금수저인가? 정말 말하다 보니까 금수저 맞는 것 같다. 이 정도면 금수저지. 여튼 은수저, 금수저 뭐 이 정도 되는 집안인데, 그걸 제가 풀었어야 했거든요. 이 캐릭터가 그런 좀 백이 있는 캐릭터다. 이걸 풀었어야 했는데 깜빡하고 안 푼 거야. 깜빡하고 안 풀어서 3기가 완결이 났어. 완결이 나버렸어. 완결이 나고 난 후에야 맞다, 한비 도련님인 거 알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됐었던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블로그에 한번 풀었거든요. 얘 이제 전신 그거 일러스트 그리면서 밑에다가 우리 한비가 원래는 도련님인데 말이죠, 3기에서 저의 기억력 이슈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4기에도 안 풀린 게 좀 있긴 하거든요. 내가 4기에서 풀려고 했는데 이건 사실 까먹은 건 아니야. 왜냐면 내가 3기에서 이거 한비 도련님 이거를 한번 까먹어 보고 나서 이래선 안 된다 싶어서 4기를 시작할 때 까먹지 않아야 할 것, 이 요소는 반드시 넣어야 한다, 이런 거를 다 메모를 미리 해놨어요. 근데 들어가지 못하는 게 왜 있냐, 분량이 그렇게 하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아지는 거야. 내가 처음에 생각했을 땐 이 정도면 충분한데? 라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내가 약간 투머치 토커잖아. 지금도 말이 엄청 많잖아. 저 대본을 안 짜봤거든요. 대본이 없잖아. 근데 말이 계속 나오잖아. 이것처럼 소설을 쓸 때도 약간 생각지 못한 어느 부분에서 내가 말이 탁 트이면서, 말이 트인다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이제 생각지 못했던 그런 말들을 주르륵 막 써내는 거야. 그러니까 분량이 찼어. 아까 풀려고 했던 걸 못 풀었네? 해서 어쩌다 보니 그래서 이렇게 하면 분량이 너무 넘친다. 이러다가 40화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서 끊어서 몇 개가 빠졌습니다. 일단 보면은 4기가 유희 위주잖아요. 그냥 4기 하면 뭐 유희라고 유희에 대해서 풀어준다. 자, 여기서 유희는 또 무엇이냐? 제가 오늘 원래 저의 목적은 그냥 5기 잡담을 푸는 것이었지만 방송을 정작 시작해보고 나니 그냥 유희분들을 끌어들이는 방송을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저 지금 독자분들이 필요해요. 독자가 더 필요해. 읽어주세요. 내가 얼마나 재밌는지 설명해줄게. 물론 나만 재밌을 수도 있어. 자, 유희는 무엇이냐? 회사 이름입니다. 원래는 내가 뭐 조직 이런 뭐 회사도 조직이긴 하죠. 회사도 조직인데 막 그런 좀 조직물 이런 느낌을 써보려고 하다가 중간에 이거 너무 판타지인 거. 내가 원래 그 조직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 그래서 지식이 별로 없어, 조직물에 대한. 그래서 그냥 회사로 하기로 했습니다. 중간에 뭔가 되게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으로 바뀌었어요. 초반부터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야. 조직이라고 했던 것 같아. 어느 순간 조금씩 회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정답. 회사인데, 회사 이름인데 한자예요, 한자. 그런데 이제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 자, 유일이 한자가 유일이는 아닌가? 이런 한자가 아닌 PSP와 혈화 하고 여기 위에는 유희 그리고 청랑 월령. 사실 이런 말 하면 너무 스포인가 싶지만 공개되지 않은 조직이 조금 더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방금 망설이면서 적었던 게 나는 그 조직을 알잖아. 내가 작가니까. 순간 그거 이름 적을 뻔하다가 아니야, 이거 아직 공개 안 됐지 해서 그거 안 적고 공개된 것만 이렇게 나열하다 보니까 이제 좀 느려졌네, 쓰는 게. 고민하면서 써서. 자, 이렇게 지금까지 공개된 걸로는 5가지의 조직이 있는데 뭐 회사죠. 회사고 조직. 원령은 솔직히 회사라는, 물론 회사가 조직이지만 똑같은 거의 말이라고 봐도 되지만 조금 더 그런 소규모? 회사라고 하기엔 살짝 소규모인 느낌이 있고 원령은 나머지는 좀 진짜 회사 스케일인데 얘가 제일 크고 얘는 약간 PSP 하위 기간 느낌? 여튼 뭐 그래까지는 아닌가? 여튼 조금 더 밑에 느낌이긴 한데 이렇게 세계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페이셜을 가렸네. 열심히 설명하다가. 얘네들이 이제 대치를 해. 서로 이제 의견이 달라. 그걸로 약간 라이벌? 살짝 느낌이 있어요. 보통 원령은 약간 얘는 약간 아니고 얘는 비교적 약해서 얘는 같이 대치한다고 하기에는 좀 약해. 보통 요 4명에서 대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옆에서 좀 뭐랄까 찝쩍거리는 스타일? 대치한다고 하기에는 살짝 애매하다. 그런 세계관인데 이제 여기에도 등장인물이 요 소속 유희 소속인 등장인물들이 있고 PSP 소속인 등장인물들이 있고 이런 식이거든요. 얘네들이 이렇게 대치하는 과정과 이제 그런데 보면 이제 특징이 한별에 유희 입장에서 보잖아? 4기가 유희 입장이었죠? 보면은 유희가 착해. 유희가 오라. 그런데 PSP나 혈화나 청랑이 뭐 청랑이랑 PSP는 같은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PSP가 혈화 유희를 뭐랄까 좀 몰아내기 위해서 살인병기처럼 만들어낸 조직이 청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PSP는 그래서 직접적으로 싸우는 일이 많이 없고요. 보통 약간 가라 포켓몬처럼 청랑이 대신 가서 싸우는 느낌이 약간 있습니다. 물론 PSP도 이제 궁지에 몰리면 싸우겠지만 안 싸우고 싶어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싸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여튼 그런데 유희 입장에서 보면 PSP나 혈호가 약간 못된 놈들이고 자기들이 옳은 것처럼 보여요. 독자들이 볼 때도 유희가 제일 선한 것 같은데 이렇게 보이거든요. 약간 불쌍하기도 하고요. 어느 면으로는. 근데 PSP 입장에서 적잖아? PSP가 제일 불쌍하고 제일 착한데 또 혈화 입장에서 적잖아?
여기가 2기, 3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제 여기 여기 이어져 있으니까 여기도 뭐 3기인가? 여튼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또 이제 혈화 입장에서 보면 혈화가 제일 선하거든. 이런 식. 그래서 결론은 결국 인간은 어느 쪽에 선하다 악하다가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다. 약간 이게 결론이거든요. 이 소설에. 뭐 근데 이게 보면 약간 초능력자물인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생각한 초능력자물인 걸 말 안 했네. 조직 설명 다 하고 초능력자물인데 의외로 현실적입니다. 내가 그런 거 좋아하거든. 판타지인데 현실적인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분명 판타지야. 초능력은 완전 판타지잖아. 근데 약간 인간 사이의 그런 심리 막 이런 거는 결국 인간은 인간이라서 다 비슷한 거지. 그냥 살짝 현실적인 느낌이 있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조직이랑 이 조직 안에 있는 또 그 한 명 한 명의 서사라고 할까? 과거 서사? 얘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막 이런 식의 그거를 푸른 다음에 그럼 결국 독자들이 볼 때는 어느 한쪽도 나쁜 놈이 없고 어느 한쪽도 착한 놈이 없어. 내가 뭐 이기를 잠깐만 근데 여러분이 아직 이걸 안 봤으니까 너무 스포될 말은 하면 안 되고 대충 세간 배경만. 자, 이기가 시작이죠. 한별의. 일기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여기 너무 난잡한 걸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 진테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이렇게 적어줘야 되나? 진테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캐릭터가 그냥 평범한 직원이에요. PSP 회사의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막 좀 높은 뭐 직급 이게 아니니까 그냥 평범한 직원이라서 크게 뭔가 중요한 캐릭터처럼 작용을 원래 할 만한 역할은 아니야 사실. PSP 직원은 다 엑스트라지. 그런데 이 친구는 일기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유일하게 직원 중에 주인공이 된. 뭐 언젠가는 직원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너무 스폰가? 여튼 자 그래서 얘가 이제 평범한 일을 해. 워커홀릭이에요. 설정이. 자 글씨체 좀 이상해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맨날 일을 해. 근데 약간 얘는 재택근무 느낌이고 일하는 그 얘 업무 자체가 회사에 나갈 약간 필요가 없는 그런 업무여가지고 집에서 합니다. 재택근무 아주 개꿀이죠. 이제 PSP가 근데 약간 현실로 치면 얘가 또 평범한 직원이랑 PSP 내에서는 평범할 텐데 PSP 직원이라는 것 자체가 평범하진 않은 게 PSP 약간은 지금로 보면 삼성? 좀 대기업 우리 현실로 보면은 아무나 못 들어가는 대기업? 근데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비유를 하자면 삼성. 여기는 근데 하는 일이 무엇이냐? 얘네들은 핸드폰을 만들지 않고요. 아까 내가 초능력자물이라 했잖아. 그 초능력자들을 관리하고 약간 그러는 기업입니다. 이제 그걸로 인해서 초능력을 약간 이제 초능력 자체가 인간의 그런 어떤 한계를 초월한 능력인 거잖아. 위험하단 말이에요. 당연히 위험하지. 그래서 그거를 근데 약간 악용하거나 약간 나라에 손해되게 사용하거나 이런 식의 애들을 잡는 거야. 어떻게 잡느냐? 이게 직원은 그냥 일개 직원이지만 요 높은 직급에는 히어로라는 직급이 있는데 이거부터 아주 여러분이 많이 보시던 아주 이해가 쉬울 그런 설정이죠. 솔직히 말해서 히어로 있는 회사 이런 거 되게 흔하잖아. 여기는 되게 이해가 쉬울 겁니다. 많이 본 그 설정이어서. 자, 그 히어로들도 일종의 직원이죠. 어찌 보면 거기에 고용된. 걔네들은 아무리 그냥 월급을 더 많이 받고 직급이 높다 뭐 이럴 약간. 그리고 위험수당이란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위험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현장에 직접 나가서 그런 약간 나쁜 놈들을 때려잡습니다. 약간 경찰보다 과격한 그쪽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아무래도 요런 얘네들이 잡는
여기도 근데 경찰이 있어요. 차이점이 무엇이냐? 경찰들은 그냥 좀 더 그런 초능력이 없는, 솔직히 아무리 나대봐야 초능력이 없는 그런 나쁜 놈들을 잡는 거고, 히어로는 그런 초월적인 능력을 가져버린 그런 애들을 잡는 거지. 똑같이 범죄자를 잡는 경찰입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센 경찰? 특수부대? 이런 약간 느낌이 약간 있지. 그래서 거기에 직원입니다. 그런데 얘가 왜 주인공이느냐? 히어로가 주인공이면 몰라. 얘는 그래서 PSP의 그런 정신을 이렇게 받은 거잖아. 얘는 또 그냥 우리처럼 일하기 싫다 이런 식이 아니라 PSP를 정말 동경하고 아주 존경해갖고 들어간 거예요. 그 회사를. 그래서 PSP의 그런 사상이나 정신 같은 거를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고 좋게 본단 말이야. 그걸 본받으려고 하고 막 그런 스타일이야. 정말 회사에서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회사에서 모두가 원하는 스타일. 그래서 이게 어린 나이에 대기업도 들어간 거랍니다. 스카우트제의를 받았어요. 미안, 스포를 살짝 하자면 스카우트제의를 받았다는 사실은 5기에서 원래 공개가 되는데요. 이거는 뭐 말해도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말했습니다. 스카우트제의가 되는 그런 아주 좋은 인재. 실제로 그냥 PSP를 좋아하는 마음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능력도 좋습니다. 초능력은 없어요. 일반인이야, 일반인. 초능력은 없어. 초능력이 없으니까 직원이겠죠? 초능력 있으면 뭐 히어로까지도 갔을 수도 있어. 얘는 열정이 대단해갖고. 그래서 얘도 똑같이 히어로처럼 그 PSP 약간 그 상위권들의 그런 약간 정신처럼 빌런들을, 히어로가 처리해야 되는 그런 빌런들을 엄청 싫어하는, 그냥 무서워하고 약간 이런 것보다, 우리가 보통 범죄자를 보면 무서워하는 게 정상이잖아. 근데 약간 PSP 직원들 특징이 무서워한다기보다는 약간 진짜 약간 쓰레기 보듯이 약간 진짜 상대도 하기 싫은 쓰레기 보듯이 약간 보는 느낌. 오히려 그게 더 상처야. 그런 식으로 보는데, 어느 날 얘네 집에 너무 누가 봐도 빌런인 애가 갑자기 창문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모든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얘는 그 후로도 계속 창문으로 들어오는 게 얘의 약간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어요. 처음엔 그렇게까지 트레이드 마크까지로 만들 생각은 없었는데, 그 연출을 그냥 좀 얘가 경계가 없고 지 맘대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창문으로 쳐들어온 건데, 여튼 왜 너무너무 빌런 같았느냐? 이 세계관에서 흔히 빌런들이 많이 하는 착장이 있어요. 일단 자기가 좀 정체를 숨기는 게 유리할 거 아니야?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빌런 활동 안 하고 그냥 빌런 활동이라니까 무슨 아이돌 활동 같고 약간 이상하긴 한데 여튼 막 그냥 뭐 편의점 나간다든가 할 때 막 눈에 띄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약간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마스크나 가면 같은 것도 좀 착용을 하고, 옷도 좀 더 약간 정장 같은 느낌? 많이 입는단 말이에요. 궤도 옷 같은, 궤도 키드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궤도 키드 같은 캐릭터가 실제로 한 명 있는데요. 나 처음에 약간 생각 못했는데 내 무의식 속에 궤도 키드가 있었나봐. 궤도 키드 진짜 멋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캐릭터 딱 올렸는데 댓글에 궤도 키드 닮았어요 이러는 거야. 나도 그 말 듣고 보니까 궤도 키드 닮은 거야. 진짜 근데 처음에 궤도 키드 생각을 못하고 만들었는데 내가 무의식 속에서 궤도 키드를 따라 그렸을 수도 있어. 느낌이 약간 비슷하더라고. 여튼 그런 식의 빌런들 약간 가면 쓰고 정장 입고 이런 식의 그게 많아요. 왠지 일반인들이 잘 입지 않을 것 같은, 누가 봐도 흔치 않은 그런 복장. 정장도 그냥 평범한 정장을 잘 안 입기도 하고, 몇몇은 누가 봐도 그냥 남색의 정장을 탁 입고, 누가 봐도 약간 이상해. 그 느낌이 누가 봐도 빌런이야. 그냥 그런 애가 너무 대놓고 심지어 가면도 안 쓰고 창문으로 들어와서 해맑게 놉니다. 이제 독자들이 이제 물음표? 대체 쟤는 뭘까? 이렇게 약간 시작되는, 정체가 뭐야? 되게 빌런인데, 뭔가 겉모습만 보면 빌런인데 되게 순진무구하고 되게 막 어린애같이 약간 철없고 약간 그런 순수해 보이고, 그 막 계속 그 워커홀릭이라 했잖아 아까 걔가. 막 일하고 있는데 계속 옆에서 놀아줘 이러고 언제까지 일할 거야 이러고. 그래서 뭐지? 완전 해실해실 강아지 같은 햇살개 소유.
뭐지, 햇살 같은 성격의 소유자라고 하려고 했는데 햇살 소유는 뭐야. 여튼 햇살 같은 성격의 소유자, 그런 애인 거예요. 심지어 권총을 소지하고 있는데 너무 애가 약간 무해하게 맨날 헤헤거리고 이러니까 저게 과연 진짜 권총이 맞을까라는 의심마저 들기 시작하는 장난감은 아닐까. 이제 얘네 둘의 이런 성격이 완전 반대된, 아까 그 워커홀릭은 워커홀릭인 만큼 좀 애가 일 생각밖에 안 하고 딱딱하고 냉정하고 튀고 약간 노잼이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완전 그 양극단의 인간이 만나면 원래 재밌어지는 거 아시죠? 원래 그래, 모든 소설이 양극단의 인간이 만나면 재밌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일기는 솔직히 말해서 모든 클리셰를 다 담은 여기저기 널려있는 완전 근본 설정을 다 담은 소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밌겠죠?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 이후로는 여러분이 일기를 읽어보지 않았으면 좀 스포가 될 수 있는 게 있어서, 뭐 전반적으로 5기까지도 얘네들의 관계를 기반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4기에는 유희 얘기가 나오고 3기에는 PSP 히어로 얘기가 나오고 2기에는 혈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결국 이 속에 조금씩 그 아까 그 둘의 이야기가 묻어 나오십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했던 워커홀릭은 아까도 말했듯이 진태희 씨고요. 아까 갑자기 쳐들어온 철없는 빌런은 소유라 씨입니다. 얘네 둘의 케미가 재밌어요. 맛있어요. 그런 것이다. 아까도 보면은 그 2주년이라고 팬아트 주신 분도 여기 보시면요, 이분은 약간 좀 더 어른처럼 약간 보이게 그려주시긴 했어요. 이쪽으로 어떻게 확대냐. 네, 이게 유라 테이입니다. 테이는 이런 인상 맞고요. 유라는 조금 더 뭔가 성숙한 느낌이 됐네요. 옷에 막 노출도 있고 그렇네. 조금 더 성숙한 느낌으로 그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이게 파란 머리, 이게 보면 색깔도 내가 이거는 잘 넣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원래는 조금 더 진한 파란색이거든요. 분홍색 눈, 파란색 머리 그 색깔 반전하면 이 색깔 된다? 성격도 반대인데 외모도 반대다, 이런 느낌을 주고 싶었습니다. 이거 아닌데. 아, 이거 또 혹시 누가 당황할까봐 말하자면, 저는 본명을 이미 공개했기 때문에 본명이 저렇게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못 보셨구나. 방금 제가 뭐 할 때 본명이 잠깐 나왔었는데요. 전 나와도 딱히 상관이 없어서. 근데 혹시 저런 거 보고 이제 어떡해요, 별주쿠님 본명이 공개되셨어요 라고 놀라실 분이 있을까봐 미리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1기는 이런 느낌이고요. 2기는 이제 스포가 최대한 안 될 것만 얘기하자면, 자, 2기 아까 혈화 배경이라고 했죠? 혈화는 이거 왜 또 펜이 이렇게 안 그어져? 혈화는 일단 PSP를 싫어합니다. PSP랑 적대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빌런까지는 아닌데 그 PSP가 막 처리해야 한다는 그 빌런까지는 아니에요. 물론 PSP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빌런이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니고, 뭐 아까 전에 그 히어로 잡아놓는다는 빌런은 진짜로 그냥 우리 많이 보는 멍청한 빌런들 있잖아. 막 하하하 내가 세상을 정복하겠다. 재혼하다가 현타가 왔어요. 예, 뭐 그런 식의 좀 의미 없는, 아무 위협도 되지 않는, 약간 물론 종종 그 중에서 머리는 나쁜데 능력이 세서 위협이 되는 애들이 있어. 하지만 혈화는 좀 다른 계열입니다. 진짜는 약간 뭐랄까 지능형이라고 해야 되나? 만약에 얘네들이 빌런이라고 하더라도 지능형이다. 물론 혈화 입장에서는 혈화가 좀 선이고 PSP가 악인 것처럼 약간 느껴지겠지만, 혈화에 암살자가 있습니다. 뭐 킬러, 뭐 살인 첨부업자 이런 느낌인데, 얘가 주인공입니다. 혈화의 암살자가. 얘는 이제 좀 혈화에 대한 그런 애정이 좀 깊어요. 왜냐면 얘는 그냥 일개 직원이 아니야.
얘는 원래 얘네 아빠가 그 레전드인 게 이 어느 정도 보면 금수저라고도 볼 수 있는 게 혈아의 회장이 될 예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회장의 딸이 될 예정이었어. 얘는 잘하면. 그런데 왠지 아직까지는 이유를 모르죠. 하지만 저는 압니다. 죄송합니다. 예, 저는 알고요. 저는 아는, 하지만 여러분은 모르는 그 사고로 아빠가 돌아가십니다. 자, 한순간에 금수저 자리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급한 대로 그 아빠의 동생인 삼촌이 회장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러면서 얘는 금수저에서 박탈이 되고 암살자가 되는데 뭐 암살자가 어디야 싶기도 해요. 얘는 그래도 혈악에서 자기가 자기 집처럼 좀 자랐고, 물론 어릴 때부터 혈화에서 자란 건 아닌데 그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혈화에서 지냈어요. 그때부터 한 9살 때부터 혈화에서 지내다가 지금 현재 16 아니다. 2기 시점은 조금 더 과거 시점이라서 15입니다. 2기에서는 현재는 16입니다. 4기 시점에서는 16이고요. 그래서 6년 정도를 그 혈화에서 보내서 혈화가 약간 집이고 가족이고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자, 근데 PSP를 그럼 싫어할 수밖에 없는 이유, PSP는 혈화를 없애고 싶어 합니다. 막 너무 방해돼. 내가 뭐를 계획을 실행하고 내가 원하는 뭔가 그런 초능력자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걸 하고 싶은데 혈화가 자꾸 방해를 해. 그러니까 혈화를 없애고 싶지. 약간 방해물 같은 느낌인 거야. 근데 얘 입장에서 이제 혈화에 대한 애정이 대단하고 집이고 가족이니까 그걸 지키려고 하는, 이렇게 보면은 어때요? 혈화가 완전 착하죠? 혈화가 완전 착하지, 이렇게 보면. 그치? PSP 입장에서 보면 또 혈화가 쓰레기예요.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얘가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거지, 암살자 일을. 그만큼 PSP를 매우 싫어합니다, 얘도. 그런데 얘가 이제 중학교를 다니는데 거기서 친구를 사귀입니다. 얘가 원래 친구가 없었는데 친구를 사귀어요. 걔랑 엄청 친하게 됐어. 그래서 막 나 되게 좋은 친구가 생겼다 하고 걔랑 엄청 친하게 거의 가족만큼 애정이 막 있게 지냈는데, 얘가 보면 항상 걱정인 게 암살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약간 이 친구는 얘가 암살자인 걸 꿈에도 모를 거 아니야. 내 친구가 암살자? 심지어 여기는 이제 혈화가 내가 아까 회사 같은 느낌이라 했잖아요. 대기업. 삼성, LG, 네이버 이런 식 약간 대기업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다들 혈화를 알고 있어요. 우리도 야 너 삼성 알아? 하면 삼성 누가 몰라요? 그런 식 약간 다 너 혈화 알아? 하면 다 알아요. 이쪽 세계관에서는. 근데 딱히 크게 관심은 없는? 어차피 뭐 자기랑 엄청 크게 연관된 것도 아니고, 뭐 삼성에서는 핸드폰이라도 만들지 혈화는 그런 걸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초능력자가 아닌 사람 입장에서는 크게 뭐 상관이 없는 거야. 뭐 특별히 이제 어떤 막 사건에 초능력자랑 관련된 어떤 사건에 휘말린 적이 있다 뭐 이런 게 아니면 보통 뭐 혈화나 PSP나 유희나 딱히 관심이 없어요. 뭐 너는 어느 쪽이, 얘들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너는 어느 쪽이 말이 맞는 것 같아 하면은 글쎄 잘뭐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의 이미지거든요, 대외적으로. 그런데 암살자를 하면 솔직히 말해서 좀 무섭잖아. 나 같아도 무서울 것 같아. 그래서 그 암살자인 걸 들킬까봐 친구한테, 그래서 친구 관계가 무너질까봐 약간 그거에 계속 쫄려 하는데 혼자. 그렇다고 계속 숨기고 하자 친구한테 계속 자기만 비밀이 있는 것 같고 막, 그래서 약간 미안하고 막 이게 계속 내적 갈등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냥 평범한 학생인 나랑 조직 암살자인 나 사이에서 얘가 이제 갈등하는 그런 게 대부분의 스토리인데, 이제 또 이 이상은 스포라서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일단 뭐 하나 말하자면 이기는 살짝 뭐랄까 반 새드 엔딩? 느낌입니다. 완전 새드는 또 아닌데 애매한 반 새드 느낌이고요. 1기는 해피입니다. 완전 해피. 그래서 나는 완전 해피엔딩인 게 좋아하시는 분들 1기 보면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1기 이상은 보지 마세요. 일단 2기부터 슬슬 슬퍼지기 때문에 내가 진짜 새드 엔딩, 배드 엔딩 잘 못 보는 타입이다 하는 분들은 1기만 보셔야 됩니다.
근데 물론 일기에서 풀리지 않은 설정 같은 게 이제 궁금해서 일기까지 갈 수는 있어. 좀 제가 궁금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약간 안달나게 만들어 놔서. 자, 그럼 3기는 무엇이냐? 아, 이거 재밌다, 이거 설명하는 거. 나 약간 선생님 스타일인가? 누구한테 설명하는 거 왜 이렇게 재밌냐? 여러분도 일단 제 설명을 들어보시고, 나쁘지 않겠는데 싶으면 한번 제 블로그 들어가서 제발 좀 봐주세요. 아, 진짜 근데 정작 보면 재밌을걸? 내가 내 소설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민망하긴 한데, 저 지금 나름대로 아까 그 팬아트 보셨죠? 이렇게 저기 대규모 2차 창작도 되고 있고, 팬픽도 지금 쓰여지고 있고, 팬카페에서. 여러 가지로 인기가 꽤 있어요, 이 정도면. 이상형 월드컵도 있어요, 지금. 물론 내가 만들었어. 아니, 근데 처음에는 팬분이 만들어 주셨거든? 이상형 월드컵을? 팬분 중 한 명이 만들어 주셨는데, 내게 등장인물 이상형 월드컵. 한겨레 북에 나오는 등장인물들로 이제 이상형 월드컵 하는 거를 팬분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 팬분이 이제 그 블로그에서 만났는데 블로그를 접으면서 나랑 연락이 끊겼어. 원래 나랑 좀 소통이 많으셨던 분이거든? 근데 연락이 끊겨버려가지고 그 이상형 월드컵이 더 이상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야. 수정이 안 돼. 또 그분이 만들었으니까 내가 수정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왔는데 거기에 반영이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싶어서 그냥 내가 새로 팠어. 그냥 내가 새로 만들어서 또 이제 다른 분이 만들어주시면 그건 고맙긴 한데 이제 아쉬운 점이 그 사람이 이제 매번 새로운 등장인물을 업데이트 해주시지 않으면 업데이트가 안 되고 그렇다고 내가 그분한테 가서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올 때마다 업데이트를 해달라고 하기에도 너무 약간 귀찮게 하는 것 같아갖고 그냥 내가 만들었어요, 새로. 그래서 지금 보면 이상형 월드컵이 3개가 있을 거야. 하나는 등장인물 아니고 그 한별짤이라고 내가 그냥 이렇게 짜잘하게 이런 데다가 연성 이렇게 조그만하게 하찮게 그려놓은 거? 그런 낙서 같은 거 모음 이상형 월드컵이 있고, 하나는 아까 그 사라진 분이 만들어주신 등장인물 이상형 월드컵이 있고, 하나는 내가 새로 만든 이상형 월드컵이 있어. 그게 가장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보다 잘 되고 있어요. 저게 뭔 초딩이 쓴 별 볼 일 없는 소설인가 싶어도 의외로 생각보다 관심을 받고 있는 소설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책으로 내보고 싶어요. 이게 근데 보니까 책으로 내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유명해지는 게 어렵지. 유명한 책이 되는 게 어렵지 책으로 내는 것 자체가 엄청 고난이도 이러진 않아요. 생각보다 좀 이런 말 좀 미안한데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 좀 그런 글을 몇 번 안 적어본 좀 초보적인 그런 책들도 나와 있잖아, 솔직히 보면. 근데 그런 분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된단 말이야, 나 같은 사람한테도. 좀 완전 프로가 아니고 살짝 아마추어기가 있어도 기회를 줘야 점점 더 실력이 쌓이면서 이제 좋은 작가가 되는 거단 말이지. 그래서 어느 정도 출판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고난이도가 아니라서 언젠가 한번 정리가 좀 되면 낼 것 같습니다. 아, 책 내게 되면 진짜 꼭 알려줘야죠. 블로그도 퍼뜨리고 여러분 저 책 냈어요, 다 사 빨리.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이게 초반엔 안 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으쌰으쌰를 해주셔야 또 제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이고 근데 이게 설명 들어보니까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솔직히. 또 제가 이게 읽을 때 요즘 애들이 그 교과서를 요즘 애들이라고 하니까 좀 나쁜 말 같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요즘 좀 10대 청소년 친구들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어린 저학년 친구들도 교과서를 끝까지 읽지 못하는 학생이 98.7%였나? 뭐 그렇다는 통계를 제가 봤습니다. 숫자가 정확치 않을 수 있는데요, 대충 95%는 넘었습니다, 일단. 여튼 그래서 내가 진짜 이렇게 요즘에 또 쇼츠 그런 거에 많이 이제 물들여져가지고 글을 잘 못 읽는다는 그런 게 나는 근데 물론 나는 그거 보는데 살짝 나는 어릴 때부터 책을 되게 좋아하고 많이 읽고 직접 써보려고 계속 시도했단 말이야. 글을 못 쓸 때부터 내가 책을 쓰려고 했대. 난 기억이 안 나는데 엄마 아빠가 나 작가 될 거라고 했을 때 있잖아. 나 꿈이 작가야 이러니까 엄마 아빠가 우와 신기하다 하면서 너는 한글을 못 쓸 때부터 책을 쓰려고 그러던데. 내가 한글을 쓸 줄 몰라. 막 한 3살, 4살이고 한글도 못 쓰는 놈이 그 책
모양으로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어찌어찌 연결을 해갖고 거기다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엄마 아빠 글 쓰는 걸 보고 대충 따라서 이렇게 외계어를 이렇게 막 갈겨놨대. 이게 줄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고리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종이에다가 내가 책이라고 이렇게 아무거나 이렇게 외계어 이렇게 줄을 그냥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그냥 아무거나 그려갖고 책이라고 만들고 그랬대. 그래서 이게 약간 어릴 때부터 예고된 그거였나 봐. 그래서 나는 그게 글을 읽을 때 나도 교과서 읽는 거 재미없거든, 사실. 아무리 나라도 교과서 읽는 건 재미가 없어. 하지만 거기에 재미없어 하는 학생이 90 몇 프로인 게 아니라 못 읽는 학생이 90 몇 프로라고 해서 엥? 못 읽는다고? 나 그거 약간 처음에는 에이 약간 저 광고 같은 거, 저 책 읽게 하는 광고 같은 걸 과장돼서 말한 거 아니야? 근데 과장이 아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이런 말은 좀 재수없어 보일 수 있지만 대신 저는 다른 분야를 잘 못해요. 책 같은 것만 잘하고. 잠깐만. 잠시만요. 네. 저에게 온 문자에 답을 했고요. 자, 여튼. 그래서 좀 이거 한겨울에 먹고 시작할 때 나는 그게 약간 처음에 목적이었어. 어떤 처음에는 그런 것도 모를 때 완전 극초반에는 책을 쓴다면 어떤 뜻, 의미 같은 거, 교훈 같은 거를 전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그런 통해 같은 거 보고 나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읽어야 일단 읽어야 뜻이랑 의미랑 교훈을 알 거 아니야 싶어가지고 내가 고민해본 결과 일기를 엄청 쇼츠처럼 쓰자. 쇼츠에 익숙해진 애들도 읽을 수 있게 그런 느낌으로 약간 써보면 좀 가볍고 재밌고 짧고 코믹한 막 이런 재밌는 거랑 코믹한 같은 거네. 여튼 그런 거. 좀 짧게 짧게 지나가면서도 한순간 한순간에 그 재밌음이 있고 막 그런 그리고 너무 깊은 내용이 없고 이런 거 위주로 내가 일기를 써봤단 말이야. 물론 다 쓰고 나니 일기도 약간 깊었던 것 같아요. 내가 솔직히 말해 내가 엄청나게 깊은 막 그런 글을 좋아하거든. 저번에 한강 작가 책 읽었는데 너무 내 스타일이더라고. 난 내가 물론 제가 난 한강 작가가 쓴 모든 글이 막 의미가 쏙쏙 이해가 가 이런 뜻은 아니에요. 저도 이제 한강 작가님보다 내가 지능이 좀 낮으니까 읽으면서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거든. 근데 이해가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그냥 깊은 글을 좋아해요. 그게 취향인가 봐. 그런 애들 있잖아. 매운 거 잘 못 먹으면서 매운 거 좋아하는 애들 있거든. 내 친구 중에 있었어. 매운 거 진짜 못 먹는데 애들이 아무도 안 맵다고 하는 거 혼자 막 매워서 죽을라 그러는데 매운 걸 제일 좋아했어. 그런 친구가 있단 말이야. 그것처럼 나도 약간 어려운 글을 이해를 잘해서 읽는 게 아니라 이해 못하는데 그냥 어려운 글을 좋아해. 막 되게 뜻깊고 어렵고 막 복잡하고 심오한 그런 글을 좋아한단 말이야. 그 내가 적다 보니까 일기도 조금씩 나도 모르게 심오해지는 거야. 그래서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래선 안 돼. 해갖고 또 이렇게 조금 더 코믹한 느낌, 가벼운 느낌을 주려고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2기부터는 무겁게 쓰셨죠? 2기부터 새드 엔딩이라며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게 저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보면은 내가 어떤 식으로 적었냐면 약간 옛날 그 드라마 보면 다음 이 시간에 계속 했는데 안 돼 다음 편 막 이렇게 되잖아. 그런 거 있잖아. 처음 봤을 때는 그렇게 재밌나 했는데 1화를 보고 나면 갑자기 다음 화가 너무 궁금해 절묘한 순간에 끊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내가 만들었어. 이 사이를 최대한. 물론 어느 분들이 볼 때는 뭐야 하나도 다음 편 안 궁금한데요?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나 나름대로는 최대한 이기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게 일기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일기가 쇼츠 같은 느낌이니까 내 계획은
일기가 쇼츠 같은 느낌이라서 부담 없이 이렇게 입덕을 합니다.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기로 넘어간 여기가 귀찮은데 이제 그만 볼까? 라고 하기에는 너무 궁금하게 저건 과연 무슨 의미일까? 하고 절묘하게 딱 끊어. 결국 2기까지 보게 돼. 그래서 또 3기로 가는데 절묘하게 끊어서 3기까지 가게 돼. 이거를 내가 약간 예상했다. 그래서 결국 끝까지 읽게 되고 결국 많은 글을 읽게 될 수밖에 없는, 이게 그런 게 있어. 요즘 뭐 글을 안 읽는 난 책이 싫다 하는 애들도 나는 사실 그렇게 알고 있거든. 사실 핸드폰이나 재밌는 게 있어서 책을 처음부터 안 들 뿐이지 정작 보고 나면 재밌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 챕터 보고 나면 못 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갑자기 탁 덮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막 그런 있잖아. 뭐라 그러지? 교과서 같은 거는 진짜 이해가 가거든요. 좀 재미없어 중간에 덮어버리고 이러는 거. 그래서 소설은 이야기잖아. 허구의 약간 이야기니까 흐름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교과서처럼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을 이렇게 딴 이렇게 끊어가지고 자, 이 지식 저 지식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잖아. 소설은 긴 흐름이 이렇게 이어져 있으니까 처음부터 여기에 딱 올라타잖아. 초반 부분에 올라타기만 하면 쫙 간단 말이야. 근데 처음부터 올라타지를 않아. 문제는 아무도 올라타지 않아. 그래서 안 보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럼 올라타기만 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어떻게 하면 올라타게 하지? 해서 초반을 되게 가볍고 재밌고 깊은 뜻 없게 만들자. 너무 깊게 들어가면 부담을 느껴서 안 읽을 것 같아서 좀 너가 쇼츠를 부담 없이 보듯이 이것도 부담 없이 볼 수 있어 라는 느낌을 좀 어린 애들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난 진짜 책을 읽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런 습관 같은 게, 책을 좋아하는 막 그런 게 되게 삶에서 되게 좋은 건데, 이게 정작 또 입덕을 해보면은 재밌다니까요. 재밌다고. 읽어보라고. 이게 정작 읽으면 재밌는데 아무도 읽으려고 하지 않아. 난 주변에 내가 책 추천해주잖아. 야, 내가 이 책 읽었는데 진짜 재밌다고 막. 난 진짜 그거 막 만화 뭐 애니메이션 이런 거 보는 것보다 이게 더 재밌는데, 난 게임하는 것보다 이게 더 재밌는데 제발 읽어보라고 하는데, 이게 처음 진짜 한 챕터만 읽어보면 너무 재밌어서 얘도 빠져들 게 분명한데 한 챕터를 안 읽어요 애들이. 내 친구들이 그랬어. 미안해 얘들아. 너희들이 뒷담화 깐 것처럼 됐구나. 근데 나는 그게 여러 명의 내 친구라는 게 어느 일정 같이 많이 놀던 한두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많은 내 또래 아이들을 봤을 때 느낀 점이에요. 얘네들은 왜 처음부터 읽어보려고 안 하지? 한 페이지만 읽어봐도 재밌어서 결국 손에서 놓지 않고 끝까지 읽을 텐데, 만약에 한 챕터 두 챕터 읽어봤는데도 재미없다고 내려놓았다. 그럼 그럴 수 있지. 얘는 책을 싫어하는 아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했을 텐데 내가 처음 한 장도 안 읽어보고 책 재미없다고 말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지. 읽어봐. 재밌어. 너무 급발진했네. 그래서 내가 이제 한별을 만든 처음에 목적이 좀 글이 생각보다 그렇게 재미없지 않다는 느낌을 주고 싶었고, 그래서 일기를 좀 가볍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제 근데 끝까지 온 요 4기는 전혀 가볍지 않아요. 아니야, 전혀 가볍지 않다기는 지금도 내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서 개그도 넣고 막 하고 있거든요. 근데 좀 일기랑 비교하고 유튜브 쇼츠랑 비교를 하면 좀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아니 난 저런 심오한 내용이 재밌던데 더. 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게 재밌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듣고 싶은데. 지금 4기도 근데 결국 완결이 났죠. 5기를 진행 아니지. 연재도 아니지. 준비 중인데. 이것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아마 근데 1기부터 4기까지 보신 분들은 5기에 어떤 그런 걸 보면은 막 우와 막 이러실 분들이 있어요 분명. 근데 이 5기만 딱 보잖아? 이게 그래서 처음부터 봐야 하는 게 5기만 딱 보면은 별로 재미없을 수 있어. 왜냐면 이 세계관에 대한 그런 것과 이 캐릭터 사이에 막 그런 관계랑 이때까지 있었던 일들 막 이런 걸 모르고 5기를 보면은 좀 재미가 없고 이해도 안 가고 뭔 소리야 막 이렇게 싶을 수 있는데 1기부터 봐야 돼. 1기부터 2기, 3기, 4기, 5기 이렇게 봐야 막 이 장면은 막 이런 것도 있고 저 대사는 막 이런 것도 있고 얘네들의 관계는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죄송합니다. 나 오늘따라
미안해. 내가 소설 얘기를 오랜만에 했더니 너무 폭주를 해버린 것 같아. 평소에 근데 나도 이게 글 얘기하는 방송을 내가 잘 안 했잖아.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재미없어 할 것 같아서 많이 못했단 말이야. 근데 그래도 이렇게 한 시즌 완결날 때쯤에는 해도 되지 않을까? 거의 그 정도면 6개월에 한 번꼴로 지금 소설 방송하는 건데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괜찮잖아. 그지?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괜찮잖아. 그래서 아마 오기는 지금 또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 얘기해 주자면 좀 오래 걸리는데 7월, 8월쯤에 여러분이 너무 더워서 반팔 반바지를 입어도 땀이 막 난다 하는 그때쯤에 돌아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언제였죠? 그 4기가 완결된 게 2월 말이었지? 2월 말이었던 것 같아요. 2월 말에 4기가 완결이 났단 말이야. 지금 2개월 정도 지났는데 2개월 동안 13화도 겨우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30화까지 쓰려면 좀 더 걸릴 것 같다. 아마 5개월, 6개월은 걸리지 않을까 더. 아니 근데 5개월, 6개월 하면 10월이잖아. 뭐야 7월, 8월보다 더 걸리려나? 제가 뭐 대충 30화까지 쓰면 이거 대충 뭐 2배라고 봅시다. 그럼 4개월이구나. 잠깐 4개월 조금 넘긴 5개월 맞을 것 같은데? 9월일 수도 있겠다. 아니야, 내가 그럼 스피드를 최대한 내서 써볼게. 혹시 스피드가 잘 안 날 경우에 9월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속도로 쓰면 9월까지 가고요. 지금 속도는 일단 9월이다. 근데 지금보다 더 빠르게 쓰면 7월, 8월. 근데 더 빠르게 써볼게요, 일단. 일단 내가 더 빠르게 써볼게, 최대한.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제가 또 5기가 본격적이라고 또 이렇게 밑밥을 깔아놓지 않았습니까? 5기 재밌습니다. 저는 현재 13화까지 5기를 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난 이미 5기의 중반까지를 봤는데 재밌습니다. 내가 봐도 재밌어요. 우리 또 테이 유라의 아까 그 1기에 같이 나오는 그 두 분 있죠. 성격 정반대. 테이 유라의 그런 뭐랄까 여러 가지 관계들도 더 설명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2기, 3기, 4기에서 안 풀렸던 많은 것들이 또 5기에서 풀리기 때문에 그 전 시즌에서 이거는 뭐지? 하고 약간 이해가 안 갔던 부분? 이거는 왜 안 풀렸지? 이랬던 부분? 그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5기에서 풀릴 것 같습니다. 왜 근데 5기냐? 6기에서 풀릴 수도 있지 않냐? 왜 5기에서 풀린다고 생각하시죠? 라고 하면 보통 제가 5기에서 다 풀 거예요, 이번에. 6기부터는 또 약간 다른 느낌. 그렇게 내가 마냥 떡밥을 푸는 시즌이 아닙니다, 6기는 또. 이렇게 하면 또 6기가 기대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가다 보면. 네, 6기는 그런 떡밥을 푸는 건 아니고요. 6기는 아마 떡밥보단 과거서사가 많이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거가. 5기는 이제 전에 흘려놓고 회수하지 않았던 떡밥들을 줍는 시즌이고 6기는 이제 5기에서 웬만한 떡밥을 주었으니 더 이상 물론 어찌 보면 과거서사도 떡밥이지만 좀 더 캐릭터들의 과거가 어땠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걸 위주로 얘네들은 무슨 일이 있었길래 혈화 유유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초능력자라고 다 소속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초능력자인데 우리처럼 평범하게 사는 사람도 많단 말이야, 이 세계관에. 그런데 굳이 조지까지 들어오게 된 사연 이런 거를 또 6기에서는 공개를 할 것 같습니다. 6기가 어찌 보면 관심이 제일 쏠리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 과거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나는 5기가 좀 이것저것 그 떡밥 회수하는 거를 재밌어하는 스타일이라 갖고 5기가 재밌다. 자, 몇 시죠? 6시 4분이군요. 6시 20분? 10분쯤에 끝내볼까요? 재밌군요.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까 3기를 설명하려다가 안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왜 안 돼? 현재 레이어 이거 다른 레이어를 표시하네요. 자, 이렇게 된 김에 아까 중간에 끊겼지만 3기 잠깐만! 캐릭터 프로필 그림 마음에 들어요. 그걸 보셨군요. 좋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저의 세계관에 물들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거 괜찮죠? 제가 그게
한 번 그릴 때마다 그 뭐랄까 이 캔버스가 이렇게 직사각형 있으면 여기 이 구성 같은 거 여기에 뭐 글 쓰고 이런 거 생각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하나로 통일했어요. 여기다가 얘 설정 잡고 컬러 팔레트 하고 뭐 여기다가 좀 이렇게 대각선으로 특징 캐릭터 특징을 여기다가 캐릭터 이렇게 세워두고 와 그런 식의 구성을 해놨는데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앞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잠깐만 다음 그릴레가 한비인데 아까 설명했던 오한비 기억나시죠? 설마 까먹은 거 아니겠죠? 오한비 그 친구도 그려야 되는데 커미션이요? 아 나 커미션 지금 닫았는데 요즘 또 시간이 없어서 커미션 닫아놨는데 여기서 또 즉석에서 이렇게 받는 거라면은 나중에 열어볼까? 요즘 시간이 없어갖고 이게 가끔 들어오는 건 받을 수 있는데 한 번 열면은 또 가끔 들어올지 얼만큼 들어올지 내가 약간 예상을 못 하잖아요. 정작 열었다가 내가 버거워갖고 제때 못 드리고 이럴까봐 약간 처음부터 안 열게 된달까? 좀 열어볼까? 저런 얘기하니까 또 열어볼까 싶네. 근데 나 그거 캐릭터 프로필로 커미션을 할 거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게 약간 한별의 시그니처라고 생각을 해갖고 커미션을 안 열은 것도 있는 것 같아. 나만 하려고. 죄송합니다. 프로필 그림 빠졌다. 문 언제 올 건지. 그러게 나 그거 언제 알지? 생각을 잘 못하겠네. 잠깐만 잠깐만 나 그 증명사진은 약간 생각해보고 있는데 그 전신 프로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실 내가 그 초반에 전신 프로필 이런 거 그렸을 때는 되게 대충 그렸단 말이야. 대충 빨리 이렇게 그리고 딱 넘겨가지고 그게 1시간 정도 1시간 2시간 정도 나왔어. 그 전신 하나 그리는데. 근데 요즘엔 나도 모르게 욕심이 생겨서 조금 더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막 4시간씩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걸로 커미션 못 하겠는데 그때 느낀 거거든. 물론 처음부터 커미션 할 생각이 없었지만 커미션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지. 그 4시간 나온 거를 보고. 근데 뭐 한번 열어볼까 싶기도 하네요. 신청할 사람이 또 있으면 모를까. 근데 가격이 그럼 좀 올라갈 것 같아. 괜춘? 내가 전에는 커미션 좀 싸게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물론 2,000원도 제 그림에 쏟아주시는 돈이 큰 돈이지만 그에 들어갔는데 노고와 시간이 너무 커가지고 약간 닫게 되더라고. 심지어 전신 프로필이다? 전신 프로필 이건 한 15,000원까지도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걸 신청할 수 있으면 죄송합니다. 이건 내 신청할 사람 있으면 열고 아니면 말고 열어놔 볼까? 혹시 누가 신청할 수도 있잖아. 신청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열어놔만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나는 이제 좀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15,000원 하는데 솔직히 그냥 차라리 진짜 잘 그리는 분들한테 가서 하는 것도 물론 그런 분들은 한 5만원까지 올라가긴 하시던데 나 한 번 신청해본 적 있거든? 전신 그거 5만원? 근데 진짜 실력이 좋으시니까 좀 덜 아깝더라. 그래도 5만원 딴 데다가 쓰는 것보단 거기다 쓰는 게 좀 안 아까운 것 같아. 퀄리티가 진짜 좋으니까 내가 그리는 거랑 너무 다르게. 그래서 그런 것도 나쁘지 않다. 차라리 확 퀄리티 좋은. 일단 저 15,000원 신청해 주실 분 있으면 열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신청하지 말라는 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거기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큽니다. 어쩔 수 없어. 자, 그래서 3기는 무엇이냐? 자, 마지막으로 3기 설명을 가볼까요? 4기까지 설명할 시간이 좀. 3기는 아까 살짝 말했는데 힙일물입니다. 주인공이 히어로고요. 주인공 히어로. 여기 히어로가 등급이 있습니다. B급 히어로, A급 히어로, S급 히어로 이렇게 있습니다. C급은 없는 이유가 C급까지 가면은 그냥 연습생 느낌? 약간 아이돌 연습생처럼 조금 아직은 현장에 직접 나가기에는 좀 너무 실력이 떨어지는 그런 너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라서 C급이 있긴 해요. 있긴 한데 그걸 이름을 C급이라고 부르질 않아.
그냥 연습생 뭐 이런 식으로 불리기 때문에 C급이 있는데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주인공은 S급이고요. 아주 무면허 라이더. 그런 느낌? 약간 그렇네. 면허가 없는 느낌. 그래서 가끔 이제 그 C급 C급이라고 부르진 않는데 얘네들은 S급 A급들이 다 해놓은 거 약간 뒤처리. 이 현장 막 개판 나 있을 거 아니야. 좀 이제 그 대규모 테러가 벌어지면은 그런데 이제 좀 이제 뒷수습 같은 거 좀 하고 아니면 이제 막 그 인력이 좀 부족할 때 있죠. 사람 수가 좀 부족할 때 그럴 때 S급 이런 애들은 진짜 그 싸우고 C급 이게 연수생 이런 애들은 좀 사람들 대피시키고 이런 거 하는 그러니까 진짜로 1대1 맞서지를 못하는 약간 그 정도 애들 이라서 얘네들도 근데 좀 연습 많이 해서 오르면 또 B급 되고 A급 되고 하겠죠. 지금 이 S급도 이렇게 올라온 거란 말이야. 얘는 처음부터 근데 B급으로 들어오긴 했어. 실력이 좋아가지고. 자, 그래서 이름 유은찬이고요. 히어로 명은 치아카입니다. 진짜 막 지었습니다. 아무 뜻이 없어요. 아무 뜻이 없어. 그냥 막 지었어. 요즘에 짓는 이름은 좀 내가 생각을 해서 짓는데 이건 되게 옛날에 지은? 한 3년 전에? 지금 2주년인데 뭔 3년이나 싶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미 이거를 엄청 오랫동안 준비를 하다가 거의 1년 넘게 이걸 혼자 준비하다가 그제서야 이제 1년이 좀 넘은 후에야 블로그에 공개를 한 거라서 한 3년 전에 지은 아까 아니 이게 치가 성이냐고요? 신박한데? 여튼 그래서 치아카라고 불리고 이제 그런 히어로니까 대외적으로 그 뉴스 같은 나올 때는 유은찬이라는 이름은 비공개 비밀입니다. 이런 거는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아카라는 것만 공개가 돼 있고 얘가 근데 약간 1기에서 잠깐 나와요. 1기 후반부에서 잠깐 엑스트라처럼 나오는데 거의 뭐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나오냐 성격이 좀 더럽다? 입이 좀 험하다? 이런 식의 설정을 1기에서 살짝 풀어줍니다. 그리고 2기에서도 큰 소식이 없다가 3기에서 주인공으로 탁 등장하는 그런 건데 얘가 좀 다크 히어로라고 해야 되나? 약간 히어로인데 분명 히어로인데 히어로답지 못하게 살짝 오히려 빌런보다 더 빌런 같은 막 욕하고 막 그런 느낌 있어요. 재밌죠? 이런 애들이 원래 매력적이지 않아? 되게 지금 방송이라서 얘 말투를 약간 잘 재현을 못하겠는데 진짜 막 막말을 합니다. 험한 말을 많이 해요. 진짜 얘 말하면 입에다가 이렇게 험한 말 이렇게 써놔야 되는 그런 약간 애인데 그래서 얘가 이제 3기에서 이거 3기는 참고로 로맨스입니다. 내가 그때도 3기 로맨스라고 잠깐 스포를 했었는데 내가 로맨스를 잘 못 쓰거든? 로맨스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약간 솔직히 지금도 약간 아쉬운 시즌이긴 하거든요. 좀 더 잘 써볼 아니 근데 좀 더 잘해볼 걸이라고 하기엔 그때가 내 최선이었어. 지금도 사실 그거보다 잘할지 잘 모르겠긴 하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쓴 거라 갖고 로맨스 진짜 어렵더라. 내가 로맨스를 안 해봐서 그런지 어렵더라. 내가 남친이 없어서 그런지. 여튼 자 근데 이것도 되게 클리셰예요. 3기도 좀 나름 클리셰인데 1기보다 어쩌면 3기가 더 클리셰일지도. 어떤 빌런이 나옵니다. 에저르. 얘는 이제 본명을 공개하지 않아요. 왜냐? 3기는 우리 은찬이의 시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에저르의 이제 본명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정체를 숨겼고 아까 얘가 유은찬이 대외적으로 본명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는 것처럼 서로의 본명을 몰라. 에저르도 치아카를 알고 치아카도 에저르를 알아. 얘가 빌런인데 A급? 나 B급으로 등장했다 처음엔 좀 약해갖고 B급으로 등장을 했는데 얘는 첫 등장부터 좀 달라. 보통 빌런들이 이제 좀 자존심 부린다고 히어로 앞에서 막 너 같은 건 날 이길 수 없어 이런 식이거든요 애들이. 그리고 이제 실컷 쳐맞고 끌려가는 그게 무한 반복인데 얘는 처음부터 치아카가 딱 나오니까 왜 오셨어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야. 아니 자기가 지금 테러
버려놓고 히어로 오라고 막, 그 뉴스에다가 히어로를 약간, 유인하고 막, 히어로가 빨리 와야 할 텐데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해놓고서 히어로가 오니까, 왜 오셨죠? 첫 등장부터 심상치 않아요. 얘는 물음표? 네가 오라며. 그런 식인데, 그래서 뭐지? 막. 근데 얘가 또 이제 외관이 굉장히 평범한 여고생 같은? 뭐 빌런스러운 느낌이 없고, 눈빛도 되게 막 미친놈 같은 그런 게 없고, 되게 진짜로 순수한 그냥 여고생을 갑자기 누가 강제로 빌런이라고 앉혀놨을 때 약간 그런 반응? 그래서 제가 설마 막 누군가는 협박받아 강제로 이런 데 나왔나 막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얘를 어떻게 지금이라도 이제 이런 거 그만두고 그러면 보내주겠다 했는데 얘가 또 그렇게 그만두지는 또 않아. 그래가지고 이런 만화 있어요? 아, 근데 이거 클리셰. 내가 그랬잖아. 1기보다 3기가 더 클리셰야. 그래가지고 처음엔 치아카가 아니 뭐지 막 처음 첫인상 이상한 놈 이상한 놈의 첫인상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얘가 이게 첫인상이고 그 후에 점점 봤는데 얘가 진짜로 보면 볼수록 너무 근데 알고 보니까 근데 여고생은 아니었습니다. 로맨스물이라고 했는데 여고생이면 안 되겠죠. 이 친구가 23인데 얘가 20이었는데 처음에 여고생이라고 이제 내가 쓴 이유는 굉장히 얘가 어려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보면 얼굴만 보고 사람이 어려 보인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투라든가 좀 사람의 그런 좀 사람이 뭐랄까 전신 연령이 어려 보인다고 해야 되나? 이게 좀 욕같이 들리는데 멍청해 보인다 뭐 이런 것보다는 좀 사람이 순진무구하고 세상 물정 몰라 보이는 눈빛? 그런 게 있었다 얘한테. 그런 표현을 내가 주기 위해서 여고생 여중생 같은 이미지였다고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얘가 좀 세상 물정 모르는 눈빛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얘가 처음 이상한 놈이네 이거 생각하다가 일단 근데 얘가 약간 빌런 같지가 않고 얘가 계속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얘를 이렇게 그 다른 빌런이었으면 벌써 막 개쳐맞고 끌려갔을 텐데 이렇게 험한 말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치아카를 표현하려면 험한 말을 쓸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 치아카잖아. 치아카가 어떤 성격인지를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근데 얘는 좀 애가 너무 이제 어린애 같고 막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막 패기가 좀 그런 거야. 그래서 제압을 잘 못하다가 약간 얘가 헷갈려가지고 이게 빌런이 맞나? 막 내가 제압해도 되는 게 맞나? 막 이렇게 약간 헷갈려서 잘 건드리지를 못하면서 계속 얘랑 관계가 이어져 나가. 계속 만나게 돼. 솔직히 B급이잖아. 능력이 약해요. 그래서 벌써 S급인데 S급 중에서 좀 이름을 날렸단 말이야. 벌써 한 번에 때려잡는데 그냥 약간 이렇게 망설여서 저거 잡아도 되는 거 맞니? 약간 이게 계속 망설이다가 얘를 두 번째 테러, 세 번째 테러, 네 번째 테러에서도 만나게 돼요. 그러다가 얘가 중간에 A급으로 올라. 얘 테러 스케일이 좀 커져가지고. 근데 나중엔 얘가 하는 뭐든지 점점 보면 볼수록 너무 애가 착한 거야. 그리고 하는데 막 이제 테러를 끝낼 수 있는 막 그런 모든 그 장치 같은 거 멈출 수 있는 버튼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도 막 이제 뉴스 카메라 같은 거 눈치 보면서 살짝 그 치아카한테 몰래 막 넘겨주고 막 이래. 치아카가 뭐지 이 정도면 히어로 아닌가? 이 정도면 같은 히어로라고 해도 믿겠는데 싶을 정도 너무 착한 행동을 자꾸 하는 거야. 근데 또 겉으로 대외적으로는 약간 이게 나쁜 놈인 척을 약간 연기를 하는데 연기도 들게 못해. 연기도 못해서 너무 어버버거리면서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결국 나중에는 약간 얘를 좀 보호 본능이 약간 자극이 돼가지고 결국에 겉으로는 계속 히어로와 빌런인데 얘를 약간 좀 더 감싸주고 안 잡히게 해주려고 약간 이러고 싶어 하는 게 점점 생기면서 근데 얘는 또 스스로 아니 내가 히어로인데 빌런을 이렇게 해도 되나? 하면서 막 또 내적 갈등 약간 이기와 비슷한 그겁니다. 약간 정말 얘를 인간 대 인간으로 봤을 때 착한 애인데 누군가한테 이용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의도치 않게 이 빌런 활동에 누군가 의도치 않게 약간 이용당하고 있는 그런 불쌍한 애인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근데 그게 정확한 증거가 안 잡히고 그렇다고 말할 수가 있는 정확한 증거가 없으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빌런 감싸주는 것 같잖아 막 히어로가. 그래 그거에 계속 갈등을 하다가 이 다음은 알려드릴 수 없어요.
본편을 보세요. 여긴 너무 스포야. 이게 엔딩 여기도 근데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진짜 봐봐. 듣고 내가 좀 말하다 보니까 1기 완전 해피엔딩, 2기 반 새드, 한번 3기 완전 새드 그냥. 이게 점점 진화가 하네요. 점점 슬퍼지네요. 3기는 일단 결론만 말하면 새드 엔딩인데요. 겁내 슬픈데요. 진짜 슬픈데 내가 일단 최대한 슬프게 표현을 해봤는데 사실 내가 원했던 만큼 슬프게는 안 나왔거든? 난 더 막 슬프고 비참하게 나오기를 바랬는데 이 3기 엔딩이 근데 좀 표현 좀 내 실력 때문에 표현이 약간 덜 됐다. 그냥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밌죠? 사귀는 시간이 20분이 된 관계로 그냥 본편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귀는 또 크게 그게 없어요. 사귀는 그냥 짧게 말하자면 유희가 어떤 곳인지 그냥 설명해주는 용도도 있어. 1기, 2기, 3기 다 그랬는데 1기는 아니다. 1기는 아니고 2기는 혈화가 어떤 곳인지 조금 더 설명해주는 느낌, 3기는 PSP가 어떤 곳 좀 설명해주는 느낌, 4기는 유희가 어떤 느낌인지 유희가 어떤 곳인지 설명해주는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5기는 또 어느 배경으로 나올지, 5기 원령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청랑으로 나올 수도 있죠. 또 내가 아까 공개되지 않은 조직이 있다는 말이 기억나시나요? 그것도 공개가 될 겁니다. 5기에서. 그게 주인공일지 서브일지는 알 수 없지만요. 그것까지는 알려드릴 수 없지만 여튼 아직 비공개라는 그 조직도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5기에서. 기대 부탁드립니다. 많은 기대. 5기에는 또 재밌는 등장인물이 많이 나와요. 등장인물 전 역대급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5기 8월쯤에 제가 나온다 했는데 8월이면 지금 시간 충분하잖아요. 4개월이나 있잖아. 그동안 1기부터 4기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분량이 많지 않아요. 금방 읽을 수 있을 거야. 너무 재밌었습니다. 유튜브나 디코의 홍보 맞아요. 이거 편집해서 또 올리려고요. 근데 나 진짜 이거 너무 홍보하고 싶어가지고 근질근질했다고요. 이렇게 된 김에 그리고 짠! 저희 2주년 일러입니다. 2년간의 추억을 선물해준 당신께 감사를 표합니다. 변치 않은 소소한 추억을 평생에 걸쳐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적었는데 이게 약간 무슨 의미냐면 작가가 보면 되게 오래가는 직업이잖아요. 내가 죽고 나서도 만약에 그게 명작이었다 하면은 막 100년, 200년 후에도 막 책이 팔리잖아. 내 책이 그렇다기보단 지금 현재 100년, 200년 전 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책은 참 오래가는 이야기가 참 오래 흘러가는 게 책인데 그래서 보면 우리는 계속 성장하면서 변하고 가끔은 퇴화하기도 하고 성장이 아니라 그게 변하는데 사람은 변하거든요. 근데 책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소설에 근데 또 소설이란 게 허구잖아. 결국 다 허구고 가짜란 말이야. 그래서 좀 약간 가벼운 생각보다 별거 없는 그 안에서는 엄청 막 슬프고 힘들고 무거운 일이 소설 안에 있어도 솔직히 말해서 허구니까 좀 별게 아닌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변치 않는 소소한 추억을 평생에 걸쳐 나누겠다. 이런 약간 작가의 그런 특성 같은 걸 좀 살려서 문장을 적어봤습니다. 이거 아마 3주년 때면은 3년간의 추억을 선물 준 당신께 이렇게 시작하지 않을까. 이게 너 왜 자꾸 추억 거리냐 하실 수 있는데 한겨울에 별꽃이잖아요. 별꽃의 꽃말이 추억입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떡밥 너무 스폰가 싶긴 한데 결국 뭐 추억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본편 스토리가 제목이 한겨울에 별꽃일 수밖에 없는 그게 있습니다. 결국 다 추억이다. 다 추억으로 남을 거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 내가 그래도 아까 교훈을 넣어야 된다 했잖아. 지금 뭔가 잘 안 풀리고 막 후회되는 일 있고 해도 결국에는 나중에 다 잘 되고 나면은 그것도 추억이다. 그리고 추억이 아니어도 지금도 추억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약간 이런 추억이 아니면 뭐 어떡고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또 이거는 또 제 보신 분들이나 일기를 보신 분들은 좀 저거를 이해할 수 있는데 저 표지의 의미라고 해야 될까?
뭐야, 내가 태블릿 지금 아이패드 태블릿을 바꾸면서 백업을 안 해가지고 그거 일기 표지가 없네. 잠깐만. 블로그에서 찾아 보여드리겠습니다. 내 컴퓨터에서 블로그를 해본 적이 많이 없어갖고 찾지를 잘 못하겠다. 여기 있군요. 짜잔. 요거랑 비슷하죠? 요거랑 뭔가 좀 배경색은 나 진짜 스포이드로 찍어온 거라서 비슷할 수밖에 없고. 보세요. 아주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 2년 전에 내가 이걸 처음 시작했을 때를, 물론 처음 이 표지가 아니긴 했는데 이거 처음 시작했을 때 보신 분들은 이제 내가 이번에 2주년이라고 이렇게 딱 올렸을 때 이게 좀 멋있어 보이지 않았을까. 그랬기를 바랍니다. 뭐야, 나중에 유명해진다고 저랬지 말아주세요. 어떻게 잊어요. 임팩트가 너무 강해요. 나 그때도 나 기억날 것 같은데? 저 응애 하시던 분이다. 응애님이다. 근데 닉네임을 기억을 못할 것 같아. 내가 원래 사람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는 타입이거든. 왠지 응애님이라고 부를 것 같은데? 아무튼 오랜만에 왔어요. 뭔가 이름 익숙한데? 오랜만 맞는 것 같아. 이름이 뭔가 익숙한데 어색해. 어디서 본 이름이야. 이게 아까 태의 유라입니다. 어쩌다가 응애로만 기억에 남게 됐지? 응애라고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진짜 채팅창에 한 번 들어오실 때마다 응애하고 유튜브 댓글에, 모든 영상 댓글에 한 번씩 응애하시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날 수 있을까요? 재밌는 분이다 싶었지. 저 보고. 응? 방금 내가 방금 무슨 소리 나지 않았나? 뭐지? 아닌가? 여튼 응애라도 기억해주세요. 응애는 진짜 기억날 것 같아요. 디코 마이크? 디코 마이크 잘못 들어갔어? 자, 그래서 또 3주년까지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지금 5기가 좀 생각보다 길어져서 5기 왠지 완결 나고 나면은 3주년 될 것 같거든요? 잠깐만, 근데 나 그때 4기 아니 3기 완결 나고 나서 한별 얘기했었던 게 얼마나 지났지? 언제였지? 내가 지금 근데 방송한 게 1주년이 안 됐거든? 벨저코의 타임머신. 부침성 레전드네, 여기다. 6개월 전. 내가 그랬지, 6개월마다 한 번쯤 소설 얘기하는 거 나쁘지 않다니까? 아니, 한참 마크 했을 때네. 이게 또 벌써 5개월, 4개월이 지났어요. 이때는 좀 그림을 그리면서 해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에 그림 그리는 거 좀 쓸데없는 짓을 한 것 같아서 이번엔 안 하기로 했어요. 괜히 힘들기만 하고 즉석에서 그리려니까 잘 안 그려지고. 근데 이상하게 방송에서 그리면 더 안 그려지는 거 알아? 긴장해서 그런가? 나도 평소에 내 낙서가 원래 하찮긴 한데 이 정도로 하찮진 않아요. 뭔가 방송에서 그리면 더 안 그려지는 느낌이 있더라고. 뭐 귀엽긴 한데 이 나름대로 좀 어린애 그림 같고. 음. 한 달에 2개씩 쓰는 거 너무 어때요? 이때랑 저 목소리 똑같은가요? 난 잘 모르겠는데 난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른가? 6개월 정도 지났으면 달라졌을 만도 하고. 이때 그린뱅 한참 했구나. 그러네. 나 맞다. 초반에 맞아, 마감 그거 시간 여기다가 합친다고 그냥 방송하는 시간이랑. 이때 버추얼 처음 받고 요렇게 하다 마스코드 시작하고 요렇게 왔군요. 오늘 또 여기 다시 보기 하나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재밌네요. 아니야, 시간이 또 이렇게 넘어갔어. 지금 몇 시야?
30분이야. 또 이렇게 넘어갔어. 말 많이 해서. 자, 진짜로 방송을 해보죠. 자, 오늘 한별 얘기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은 좀 내 사심이 채워진 방송이었던 것 같아. 진짜 내 사심. 이건 여러분, 그전에는 좀 여러분들 재밌게 해주려고. 아, 여러분 뭘 재밌어 할까? 내가 이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하다가 오늘은 좀 내가 재밌는 거? 내가 하고 싶었던 거? 한 것 같아요. 아, 디코에 응애라고 바꾸셨어. 아, 기억에 정말 두 배로 잘 남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게 초반에 이렇게 봐주신 분들은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저 그거 뭐지? 저 블로그 지금 3주년 한참 넘었거든요? 그런데도 나 블로그 극 초반에 나한테 좀 관심 가져주신 분들 있잖아. 완전 지금은 이제 1000명이 넘게 성장을 했지만은 정말 그러기 전에 나한테 좀 나를 키워주신 분들 닉네임이 아직도 기억이 나. 물론 종종 지금 까먹은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다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여러 명이 기억나거든. 지금까지 또 소통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벌써 한 3년 이상을 같이 소통해 주고 계신 분들도 있고 어느 순간 사라지고 이제 현생을 살러 가신 분들도 많지만 기억이 그래도 납니다. 어? 아! 군대 갔어? 상병 때 주크네일 보고 이제 조금 있으면 저녁까지 하게 되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이게 또 저희 한겨울의 별꽃의 히어로 같은 분들이 아닙니까? 내가 그때 그런 거 했었거든.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지만 그런 거 있어. 내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근데 그거 한겨울의 별꽃의 세계관에도 군대가 있을까? 이거 갑자기 내가 스스로 의문이 드는 거야. 가만 생각하는데 군대가 없을 것 같다고 내가 없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 게 PSP가 군대고 히어로가 군인인?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완전 그렇게까지는 또 완전 이꼴까지는 아닌데 약간 그렇게 매치되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히어로 같은 분들이죠. 전쟁이 안 터져서 그렇지 전쟁 터지면은 다 히어로가 되는 거지 이제 나라에. 화이팅입니다. 오늘 방송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 평소보다 훨씬 몇 배는 재밌었던 것 같은데. 나 가장 흥분해서 막 말하는 거 맞지? 아, 딕션에 문제가 없었기를 바라며. 이게 흥분하면 발음이 좀 뭉개지더라고. 어쩔 수 없는 건가? 아,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시고, 저렇게 채팅도 달아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혼자 떠들지 않아서 좋았고요. 다음에도, 다음 주에도 또 어떤 재미있는 컨텐츠 하면 좋을지 잘 고민해서 와보겠습니다. 즉바, 즉바, 즉바.